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구체적 얘기하기 전에 미사일 소식이 또 들어왔네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북한 미사일 소식은 아니고요. 우리 군하고 이제 미국 군이 한미 합동으로 어제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대응 사격을 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합동참모본부에서 밝힌 걸로는 우리 군하고 이제 조한 미군이 ATACMS 각 2발씩 그래서 총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서 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고 또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 대응 능력의 훈련을 했다. 이제 이렇게 지금 합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북한의 동해안의 미사일 사격 그거에 대해서 대응 사격을 지금 했다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그 소식이 또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핵실험 얘기가 나와요. 7차 핵실험 임박한 거 아니냐.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죠. 뭐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미사일 도발의 수위를 높여오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일본 상공을 지나가는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이제 곧 핵실험까지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관련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고민들이 있는데 북한도 사실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는 얘기 그리고 곧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미 7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핵실험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러시아가 이제 핵 미사일을 직접적으로 전쟁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거냐, 대응 결과를 지켜보고 움직일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이제 풍계리 그 지하 갱도 같은 경우는 추가로 늘리고 있다는 얘기까지는 들려왔는데 추가 핵실험을 언제 실시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정감사 이야기부터입니다. 자, 어제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뭐 감사보다는 충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특히 국감 때보다 보는 게 피켓 아닙니까? 또 피켓도 많이 보였어요. 어제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이제 피켓이 등장을 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에다가 정치 탄압 중단하라라고 써 있는 이제 피켓을 붙이고 자리를 잡으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피켓을 붙였습니다. 정책 국감 노, 민생 국감 예스. 민생 국감 예스. 네, 이렇게 서로 지금 이제 대응하는 피켓을 들다 보니까 붙이다 보니까 이제 이걸 두고 여야 의원들 간에 좀 공방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서로 안 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피켓팅 중지를 하고 상임위가 이제 개의를 했고요. 교육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피켓을 붙였는데 날치기 증인 처리 원천 무효. 이렇게 붙인 피켓이 있고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 이렇게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쌍방이 이제 약점 부분을 이렇게 피켓으로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사실은 상임위원회를 중계하는 화면들이 뉴스에 보도가 될 텐데 그때마다 이제 앞에 피켓이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니까요. 피켓이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국회에서 이제 보좌진으로 일을 해봤지만 1차적으로는 상대방을 자극하는 이제 효과가 있어요. 상대방한테 이게 붙여놓고 있으면 이제 건너편에 여당 야당이 서로 마주보고 앉기 때문에 일단은 국회의원들 사이에 기분이 굉장히 상하죠. 그게 1차적인 목적이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 중계 화면에 잡히게 되면 방송하면서 뭐 다른 거 안 봐도 그 화면에 그 글자가 보이면 눈에 띄는 거니까요. 국정감사에서 이제 여당 야당이 서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한 번에 보이니까 그게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일단은 뭐 양쪽 다 이번에는 좀 피켓을 내리기로 해가지고 어쨌든 개의를 하긴 했습니다. 자, 그나저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또 문자 메시지 같은 게 공개가 됐습니다. 특히 국감 중에 골프 약속을 잡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이제 국감을 하다 보면 뭐 이제 휴대폰 화면을 찍히는 의원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항상 논란이 되기는 하는데 올해 1호 촬영자는 이제 정운천 의원이 있습니다. 1호 촬영자요. 네, 1호 촬영자. 그래서 이제 국감 중에 이제 골프 약속을 잡는 화면이 이제 휴대폰 촬영을 통해서 이제 밝혀졌는데. 이제 시간도 약속하고 어디서 만나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쳐 보이는 화면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약속을 걸기 시작한 거는 국감 시작 전에 오전 8시 뭐 30분 뭐 그때쯤에 시작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약속을 확정하는 시간이 문자를 보내는 순간이 이제 국감 진행 중인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업무 보고를 받는 중에 이런 문자를 하는 게 적절하냐 이제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은 그냥 그 국회 안에서는 다 찍힌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또 안 열어볼 수도 없고. 뭐 예전에는 사실 국감장에서 예. 게임을 하는 화면이 촬영되거나 뭐 혹은 뭐 심지어는 누드 사진 뭐 예. 이런 이제 그 검색어를 검색하다가 촬영되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뭐 체리 따봉 문자 다 그것도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네. 네. 뭐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그렇죠. 문자 촬영돼서 이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국회의원들 진짜 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자 메시지. 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총장들, 국민대 숙명회 총장들 네. 해외 출국을 했네요. 그래서 불출석을 통보를 했는데 하필이면 이때 지금 다 해외 출장을 갔을까요? 굉장히 공교롭다. 네, 공교롭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 이제 재벌 총수들이 잘 사용하던 수법이죠. 이제 국감 출석하라고 하면은 유독 그 10월에 집중적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들이 재벌 총수들 중심으로 많이 있었는데 국감 있을 때 많이 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오히려 기업에서는 이런 일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라 그러면 좀 잘 출석하거든요.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도 네이버 이혜진 의장이나 이 총수급 인물들이 국감에 출석을 해가지고 뭐 답변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나갈 때는 일단 피했다는 안도감이 들겠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거든요. 이제 국회에서 그렇죠. 한번 찍히면 집중적으로 이제 질의가 들어가거나 자료 요청을 하거나 뭐 혹은 이제 관련 그 정부 부처들의 뭐라 그래야죠? 쫀다고 하죠. 이제 그렇죠. 쪼아서 오히려 이제 기업 활동에 지장이 가는 경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혼쭐이 나고 나면 그 뒤에는 꼭 출석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대학 총장들이나 이사장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표현 그렇습니다만 안 당해봐서 그러는 건지 하필 이 기간에 이제 해외 출장을 잡아가지고 이제 국감 출석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자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뭐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이건 일종의 이제 국회에 대한 어떤 이게 명예를 충분히 좀 존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출석 사유서가 이제 부실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죠. 임의동행을 이제 주문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동행 명령도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강경한 좀 입장을 네. 여야가 이제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외통위 국감도 좀 살펴보면 박진 외교부 장관 출석을 두고 공방이 이어진 끝에 30분 만에 정회가 됐습니다. 현장 분위기 한번 들어볼까요? 국회의 권위, 의회주의를 존중하고 헌법적 신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박진 장관에 대한 회의장,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정당한 국회법에 따라서 지금 출석해 있는 장관을 퇴장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차관에게 질의하세요. 다수 의석을 점유했다고 뭐 나가라고 윽박 지르고 말이지. 이게 정치 공세지 국감에 임하는 자세입니까? 자, 박진 외교부 장관 자신의 거취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됐습니다. 국감 쟁점이 되는 상황이 난감할 것 같기도 한데 또 그 자리도 있었어요.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퇴장 문제를 놓고 정회가 됐다가 이제 오후에는 그게 이제 합의가 돼서 다시 이제 개의가 되고 이 박진 장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는데 인사말을 하는 자리에서 소회를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약 5개월 정도가 됐는데 우리 외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한미 관계는 강화가 되고 한일 관계는 개선되고 한중 관계는 재정립되고 있다. 네. 이번 그 외교 순방 행사 같은 경우도 외교 참사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박진 장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 국익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국방위 국정감사도 한번 살펴보면요. 네.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한 것 이거 정치 탄압이냐 아니냐 이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방위에서도 이게 서해 피격 사건의 담당 상임위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방위이기 국방위죠. 때문에 예. 이 사안 중심으로 이제 공방이 좀 많이 일어났는데요. 일단은 어제 저녁에 이제 확인된 바로는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이제 감사 중간 결과를 14일쯤에 이제 발표하기로 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왜 서면 조사를 하지 않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이제 감사원 관계자의 답변은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좀 어제 국감에서의 소란은 뭐가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어제 뭐 웬만한 중요 상임위에서는 대부분 이 문제를 다 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안 하기로 했다. 네, 강력하게 충돌했었기 때문에 아하. 그러면 결국은 국감 초반에 어떤 분위기 일신을 위해서 일단 띄웠다가 좀 접는 건가?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이제 야당 쪽에서 이제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제는 좀 이 사안이 좀 굉장히 좀 논란이 됐습니다. 자, 또 관심을 갖는 국방위 모습, 특히 이재명 대표의 국감전 데뷔전이 보였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종섭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하느라고 국방부 관련 부대들 온 동네 옮겨 다녀야 되죠. 이게 거의 1조 원 가까이 비용이 들 거라고 추산이 되는데 그 평가를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사안 아닙니까? 자, 이재명 대표 지난해까지는 피감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경기도 지사였으니까요. 답변 받는 모습, 답변하는 모습이 이제 기억이 났었는데 이제는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첫 국감 데뷔전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네. 총평을 할 수 있을까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사안을 좀 지적을 했는데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들어가 봤던 것처럼 국방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서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이제 갖고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을 질의한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그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국방력 강화를 좀 강경하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그에 반해서 예산 내용을 이제 살펴보니까 뭐 삼축 체제에 대한 신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다든지 관련 위원회들에 대한 구성이 아직도 좀 안 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위상에 이제 맞춰서 네. 이제 국방 전반에 대한 어떤 큰 그림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국방부 장관은 질의 내용에 맞춰서 이제 나중에 좀 갖춰서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답변을 했는데 다만 그 좀 더 치밀하게 접근할 부분들은 좀 보였습니다. 치밀하게 접근할 부분. 네. 예산 관련된 부분들을 지적을 할 때도 좀 구체적인 항목들을 들어서 질문이 이루어졌더라면 국방부 장관이 답변하는 내용에 있어서 좀 내실이 좀 있을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제 답변들은 국방부 장관이 대체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답변으로 일관할 수 있는 양상이어서 당위가 아니라 이제 팩트로 접근할 수 있는 측면을 좀 더 보완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총평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도 국정감사가 이어집니다. 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쟁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오늘은 이제 복지부와 이제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조규홍 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바로 얼마 전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이제 국감을 이제 대비하는 셈이라서 이제 오늘 그럼 나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이제 문체위 국감에서는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같은 경우는 어제 한창 논란이 됐었던 그 풍자 만화 고등학생이 풍자 만화 윤석열차 관련해 가지고 여야의 공방이 좀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체부가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을 어제 내놨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음 주제로 한번 해보죠. 그렇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해보죠. 그 그림입니다.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 카툰 부분에 금상을 받은 건데 보셨죠? 봤습니다. 네. 그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긴 해요. 뭐 제가 간단하게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얼굴을 한 열차에 뭐 김건희 여사 같이 보이는 그런 여성이 운전실에 탑승을 하고 있고 뒤에는 칼을 든 저는 검사 같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검사복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검사들이 줄지어 타고 있고 뭐 일종의 그것도 우리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열차를 피하는 모습입니다. 유튜브로 지금 사진을 저희가 보여드릴 건데 일종의 정치 풍자 카툰인데 이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일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체부가 입장문을 발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문체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작품인데 학생 만화 공모전인데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을 했다. 이거는 이제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 이 주최 측인데요. 네. 여기에 이제 유감을 표하면서 엄중히 경고한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를 했고 이 관련해 가지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추가로 좀 밝혔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문체부에서 예산 지원이 들어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게 추가적으로 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예. 뭐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그림 자체가 그 토마스 기차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아이들 그 만화 애니메이션이었기도 하고 장난감 그렇습니다. 기억도 나거든요. 사람 얼굴을 한 그렇죠. 이제 장난감 그 기차 그게 이제 주인공인 작품을 오마주한 걸로 좀 보이는데요. 아하. 그래서 이제 뭐 얼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모습을 하고 있지만 뭐 상황상으로 봤을 때는 좀 폭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뒤에 이제 검사복을 입은 검사들이 타고 있는 걸로 봐서는 뭐 소위 검찰 공화국이다. 뭐 그런 의미가 뭐 이런 이제 있을 수 비판적인 있겠죠. 예.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너무 정치적이다라고 해서 지금 문체부에서 문제를 삼고 있지만 카툰이라는 형식 자체가 한 컷 안에 풍자적인 내용을 담는다라는 이제 본질적인 속성을 원래 가지고 있어요. 네. 애초에 이제 1800년대에 그 카툰이라는 형식이 자리를 잡을 때부터 신문 만화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카툰이라는 속성에 맞게 정치 풍자적인 내용을 담아 놓은 거라서 이거를 지금 문체부가 정색하고 비판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누리꾼들 반응도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표현의 자유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고 너무 대통령을 지금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 만평 같은 거 보십니까 신문에? 뭐 저희는 매일 보죠. 그 만평은 이보다 더 심각한 거 아닌가요? 훨씬 심한 그렇게 것들도 많긴 한데 따진다면? 뭐 그러니까 문체부 입장은 그건 것 같아요. 이게 학생들 작품을 헬마에게는 전시하는 건데 학생들이라서 그는 달리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좀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설명을 처음에도 드렸다시피 네. 카툰이라는 형식 자체가 원래 이제 사회풍자적인 성격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저는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어제 그 화제가 됐던 작품은 이 윤석 열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품들, 그러니까 고등부에서 입상한 다른 작품들이나 이제 중등부 금상을 받은 작품들이 뭐냐면 임산부석에 앉지 못하고 서 있는데 네. 그 앞에 앉아 있는 인물이 뭐 낙태권 폐지 뭐 이런 걸 이제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태아도 생명이다. 이런 이제 모순적인 장면을 담고 있는 카툰 작품도 풍자적이네요. 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학벌주의를 비판한 작품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학생들이 학벌을 성취할 수 있는 이 기준선이 낮아진다. 그래서 이제 더 쉬워진다. 이런 어떤 계급적인 면을 풍자한 작품도 상을 받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전부 사실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들이죠. 근데 유독 윤석열차에만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게 결국 이제 대통령 볼 때 불편한 부분들을 문체부가 과잉해서 반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전에 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때 또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지난해 1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 예술인들, 청년 코미디언들을 만났을 때 했던 얘기가 기사가 이제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코미디는 다 어떤 현실에 대한 풍자다. 정치와 사회에 힘 있는 기득권자들에 대한 풍자가 많이 들어가야 인기가 있고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그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적이 있는데 네. 우리 문체부에서 이제 과연 이런 대통령의 입장과 다른 좀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 보기 어떨까? 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병진 작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